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고요. 제가 재밌습니다. 제가 진행자인 제가 재밌고 제가 재밌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사실 개원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들을 위한 개고생이지만 개원을 한 의사들을 위한 개고생이기 때문에 개고생 심화 파트에서는 병원 경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미강 원장님과 사부에 대한 얘기는 원장님의 건강관리 그리고 원장으로서의 CEO로서의 리더십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3부 마지막에서 진료 시간을 너무 확장하면 원장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좀 줄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년 동안 건강 관리의 비결이 있으신가요, 원장님? 네. 저는 1년 했는데 지쳐 죽겠는데요. 저는 우리 원장님들의 건강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육체적, 신체적인 건강하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건강.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신체적인 건강은 바로 이 육체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전은 서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절, 특히나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오지 않도록 관절 스트레칭과 풀어주는 그런 운동을 틈나는 대로 해서 이 디스크 예방에 설치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근력이 있어야 떨림을 오래까지 없이 서전의 수명이 길 수가 있다. 두 가지의 가장 좋은 것은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은 원장이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그 주거지 선정이 병원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걸어서는 30분 거리, 차를 타면 5분 거리. 이 정도가, 그래서 응급 환자가 생겼을 경우는 5분 내에 병원에 와서 케어가 가능하고 또 걸어서 3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걷는 거가 운동이 된다. 그래서 이 걷는 거는 근력과 그 다음에 이 관절에 굉장히 부담 없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신체적 운동은 그 두 가지면 특별한 것이 필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책은 굉장히 두껍고 힘들고 어려운 책부터 간단하게 시집처럼 간단하게 소환을 쓰는 책처럼 한 대여섯 분류의 책을 늘 진료실에 도와뒀다가 짧은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집이나 그런 것, 책은담 그런 것들을 간단간단 한 단원씩 이렇게 보고, 시간이 좀 길다 근데 좀 번뇌스럽다 복잡하다 할 때는 일부러 굉장히 복잡하고 두꺼운 책을 선택해서 읽는 거죠. 옆에 있으니까 읽다 보면은 책을 읽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그 속에 있는 지식을 내가 쌓음으로써 지혜가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책을 읽다 보면은 처음에 몇 줄 읽을 때는 이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글자가 굉장히 막 좀 전에 생각했던 번뇌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서너 줄 읽으면은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가 이러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다 읽었는데 내가 뭔 읽었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다시 왔다 갔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이러다가 한 장, 두 장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책에 이해가 되고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책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가 바로 이 뇌에 있는 이 복잡한 일이나 번뇌를 정화하는 작업이 돼서 바로 그런 면에서도 책을 읽는 거가 효과가 높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문화적인 시간을 좀 가져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문화적 하면은 보통 막 뭔 오페라를 봐야 되느냐, 음악회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점심시간에 가끔 옥상에 올라가서 정면에는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뒷면에는 아차산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뒷면을 보고 산을 봐요. 산을 봐서 나무 한 그루를 봅니다. 그 큰 산 속에서 나무 한 나무를 보면서 춥겠다, 또는 저 밑에서 앉아서 책을 읽으면 재미겠다 라고 하면서 내 머리, 내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또는 이제 앞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거기에서 이렇게 88열차도 타고 놀던 그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때 또 마음이 또 정신이 또 리프레시 되는 거고, 이러한 생각을 한 번씩 가져주는 것도 이 문화생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같이 건강해질수록 자기가 이것을 습관화를 해야 돼요. 이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또는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독서를 해야겠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습관적으로 하게
환자가 없다. 그럼 손을 뻗어서 책을 가지고 오고, 또 점심밥 먹고 또 나른하다. 그러면은 그냥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옥상에 올라가지고, 또 주말이 됐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이제 산을 가거나 또는 뭐 집안에 있는 잡일 청소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겁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병원 일을 7시간에 끝나고 칼퇴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칼퇴근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길가에 집에 가는데 중간에 공원도 있고 언덕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풀 한 포기 한 포기 이렇게 보기도 하고 가로수 남은 잎사귀도 손으로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칼퇴근이 또 우리 원장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책 읽기도 안 하고 문화생활도 안 하고 출퇴근 걷지도 않고 근력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칭도 안 하고 반성이 좀 많이 되고요. 사실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꽤 지났고 어느새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팔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내일부터 당장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노하우에 진짜 엑기스적인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CEO로서의 원장인데요. 그 개원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 관리이고 경영자로서의 CEO로서의 역할인 것 같은데, 저는 진료보는 의사로서는 자신이 있었는데요. CEO로서는 좀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떠세요? 20년 CEO로서 지내셨는데. 오너로서의 리더십이라고 보면은 이제 오너 자신을 향한 거, 그 다음에 직원이나 환자를 향한 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나 환자를 관한 것은 좀 역지사지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원을 대할 때는 역지사지. 내가 직원이었다라면은 또 환자를 대할 때는 내가 환자라면 그런 입장에서 오너 또는 원장으로서 대하면은 굉장히 리더십이라기보다는 편안하고 존경받는 원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걸로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이렇게 온화하고 따스하게 대하고, 나를 다스릴 때는 가을에 서리발처럼 엄하게 대하라. 그래서 직원들이 한두 번 실수를 하는 것은 잘 가르쳐주고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내가 하나 실수한 것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거가 리더 또 이 마음가짐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CEO로서 직원 관리가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 급여 더하기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한 직원이 소득이 많게, 그리고 또 직원이 내가 일한 만큼 더 가져간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하고 또 이 병원에 주인의식이 생기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어떤 장려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발생되는 것과 또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발생되는 것,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죠. 이제 직원들끼리 막 갈등이 있을 때 원장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직원들이 갈등이 있을 때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이때도 면담을 해서 이 직원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이제 그걸 파헤쳐 보는 거죠.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성장 환경 또는 성격 또는 개인의 어떤 엘리트 의식이나 열등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파악해서 읽으면은 보이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대부분은 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장님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전 직원 제가 급여를 올려줘 버렸어요. 그때 굉장히 직원 분위기가 좋아져 버린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인센티브를 없애버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서로 아기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원장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3개월 후에 다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원장이 이제 하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갈등도 더 심화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직원들의 팀워크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직원들의 팀워크는 뭐니 해도 그 직원들의 사생활의 침해, 또 개인의 어떤 사고방식의 침해가 안 돼야 돼요. 근데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집을 돌아갈 때 개인적인 생활에서 직장에 있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장에 머무는 시간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행복하게 해주면은 직원들이 마음 가운데 배려심이 생기게 돼요. 네. 여유가 생기게 돼. 그럼 그걸로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직원은 어떻게 해주면 행복해야 한다. 저 직원은 어떻게 해주면 행복해야 한다. 이거를 오너가 읽어야 되죠. 직원마다 다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직원한테는 잘한다고 자꾸 축여 세워주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 있는 직원은 칭찬을 자꾸 해주고, 네. 개인적인 재정이 좀 힘들고, 네. 좀 이렇게 이 소득에 대해서 민감한 직원은 자꾸 인센티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직원이 출근이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즐겁게 하라. 네, 그렇게 직원들의 원하는 바가 뭔가, 네. 그것이 곧 역지사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그 직원들은 그 복지하고 급여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들은 하잖아요. 네. 직원들한테 무한복지 이런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원 복지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복지를 직원한테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직원 선택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간호사 당직실에 삼성 거 A급 좋은 공기정화기를 하나 사줬는데 직원들이 공기정화기에 대한 이야기가 한두 번이 나와서 바로 실천을 했죠. 네. 그래서 직원들이 뭘 원하는가, 가려운 것이 뭔가를 오너가 먼저 알고 해결해 주는 거가 그 서너 배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병원 경영의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원장님의 건강 관리 그리고 CEO로서의 원장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다섯 번째 시간에는 앞으로 병원 경영에 있어서 비전, 미션, 플랜, 앞으로 계획 이런 거에 대한 얘기로 찾아뵐까 합니다. 너무 진짜 매회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제가 원장님께 원고를 질문만 드렸는데 거의 준비하신 내용은 책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어떻게 책을 한권 내볼까요? 너무 좋은 내용들. 제가 영광이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4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5부에서 곧 뵙겠습니다. 저는 개원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들을 위한, 개원하고 나서도 여전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들을 위한 개고생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이고요. 네, 굿모닝 하모니카 이민가 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